자, 이제 DB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DBMS 수업인데 도대체 이 수업은 뭘 배우는 곳이길래 과목명이 DBMS일까? 이걸 알려면 사실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DB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얘는 진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표현해 보자면 데이터의 저장소입니다. 데이터의 저장소, 데이터들을 모아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DB라고 하는 게 플레임이 데이터 베이스거든요. 그냥 데이터의 집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이 DB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과목명이 DB가 아니죠. DBMS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얘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가 DB가 데이터베이스인 건 알았고, 방금 전에 그렇구나 했고요. DBMS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래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네? 그냥 데이터를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들어오신 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유준님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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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DB는 이런 애고요. DBMS는 이런 애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과목명이 얘죠. 그럼 우리 뭐 배우는 거예요? 우리 관리하는 시스템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사실 배울 게 없어요. 얘는 왜 배울 게 없을까요? 얘는 그냥 저장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자,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요. 폴더 어디 갔어? 네, 얘 갖고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제가 쓰는 폴더인데, 자, 폴더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 파일들 넣어놨죠. 이 폴더가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들이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이겁니다. DB는 이것만 알면 돼요. 얘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얘를 다루기 위한,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DBMS는 이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혹은 원하는 양식대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가져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 배우는 과목이 이거예요. DBMS. 그러면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폴더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배울 DBMS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상당히 압축시켜서 얘기를 한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일단 DB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블라인드 스크린에서 제 화면을 보고 계시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이런 텍스트들, 이거 데이터예요. 제가 얘를 저장하는 순간 얘는 데이터예요. 물론 저장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단순한 텍스트겠지만 이건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한 텍스트일 뿐이에요. 얘를 저장했다. 그럼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 파일 들어가면 얘 볼 수 있죠.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 그럼 제가 열심히 저장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도 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밖에서 밥을 사 먹거나 커피를 한 잔 사 먹거나 했을 때 결제하죠. 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흔하게 이제 카톡이나 라인 같은 걸로 메신저 주고받죠. 다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뭐 아까 우리가 가입했던 구글, 지메일, 메일 주고 받는다. 다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만약에 구글이었다. 그럼 구글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 그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쓸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사용할 뿐이고요. 그 사용한 정보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뭐 웹사이트에서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 거라면 그 웹사이트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실제로 얘가 들어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 뭐 가입하거나 이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다 입력하죠. 내 개인정보 다 입력하죠. 보통 요즘의 사이트들은 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쵸? 그거 동의하는 순간 얘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내 개인정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DB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개발 쪽이 아니고서도 얘는 많이 써요. 혹시 TM이나 이쪽 일을 해보신 분 있나요? 콜센터 쪽? 거기서도 회원 명단 같은 걸 보고 DB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DB가 왜 DB냐 하고 보면 걔도 그냥 데이터를 모아놨기 때문에 D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콜센터 직원이 혹은 뭐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한 그 직원들이 전화를 돌리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정보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DB에 다 우리 정보가 팔려 있어서 그래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정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유포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다.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 받을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극단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카톡으로 친구랑 메신저를 주고받아요. 그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있어요. 그 대화 내용. 그게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거기 안 가봤죠. 저도 카카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우리가 대화를 해요. 대화 기록이 남아있죠.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채팅을 치는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모아놓은 게 내가 쓸 데이터베이스예요. 만약에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내가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내 정보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카카오 관련된 기능을 쓰기 위해 회원가입을 했다. 뭐 친구랑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그럼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내 정보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게 진짜 그냥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좀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오라클 아니면 MySQL 뭐 아니면 MS SQL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DB일까요?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일까요?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DBMS의 종류예요. 그냥 흔하게 구글에다가 DBMS 종류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DBMS란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그리고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얘기 나왔죠. 그리고 MySQL 나왔죠. 이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오라클 있고 MySQL 있고 여러가지 있어요. 이거 다 DBMS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오라클과 MySQL, 나 오라클을 배울 거야, MySQL을 배울 거야, 그 DB 배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포스트그리를 할 줄 압니다
이건 DB를 배웠다가 아니라 그 포스트그리를 관리하는 DBMS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목명도 DB가 아니라 DBMS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이제 흔하게 그냥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 지금 쓰고 있는 DB가 뭐야? DBMS가 뭐야? 라고 하면 DBMS요? 나 MySQL 쓰는데? 이거 DB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배울 건데요. 이 친구는 DB가 아니라 DBMS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이 나와요. DB 서버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DBMS 클라이언트 이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뭐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간단하게 그냥 기본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서버는 뭘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어디 들어간다?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막 했죠. 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그 컴퓨터 안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게 구동되고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프로그램. 그게 돌아가고 있어야 내가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DBMS는 클라이언트라는 애인데 얘는 도대체 뭘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크롬을 켜요. 여기다가 www.naver.com 이런 걸 치면 어디로 가요? 네이버로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화면, 이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와스 서버가 있어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서버예요. 이 서버가 있고 DB 서버가 있어서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서버에 대한 개념이고 우린 지금 이미 클라이언트를 하나 썼어요. 뭘 썼죠 우리?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했죠. 얘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DB 개념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DB 서버는 실제로 데이터를 물고 있어야 되는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얘는 뭘까요? 거기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했고 그 접속한 다음에 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클라이언트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실제로 서버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눅스 수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DBMS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여기서 그냥 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DBMS가 있고요. 제작사가 오라클이래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DB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제작사가 마리아DB래요. 근데 오라클이 여기도 또 있죠. 오라클이래요. 오라클은 왜 두 개나 있을까요? 이건 뭐 깊게 할 건 아니고 약간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갈 건데, 자, 초기에 오라클이 아주 시장 점유율이, 지금도 현재 시장 점유율은 오라클이 거의 1등이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DBMS 이 종류가 아니라 얘만 쳐고 나무위키 같은 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여기 보면 오라클 있고 MySQL 있죠. 그리고 마리아DB 있고요. 있어요. 이런 걸로 보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자, 오라클은 아직도 꼭대기에 있죠. 처음부터 꼭대기였고 지금도 꼭대기예요. 이게 오라클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오라클 안 배우고 MySQL 배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전에 이 오라클이라는 애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랑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던 게 MySQL입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얘네들을 가지고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MySQL은 무료였고요. 얘는 유료였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점점 사용자가 늘어서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오라클을 뛰어넘었어요. 오라클이 가만히 안 있죠.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긴 한데 이 MySQL이 어떤 특정 회사로 넘어가요. 얘네가 이 MySQL을 삽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오라클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이 DBMS랑 MySQL이라고 하는 거를 둘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MySQL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름이 MariaDB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원래 얘도 MySQL과 거의 동일한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뺏겼죠. MySQL이 뺏겼어요. 그랬더니 억울한 거죠. 아, 우리 이거 무료로 우리 만든 거 가지고 잘 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먹었어. 답답해.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얘예요. 근데 우리는 얘 쓸 거예요. 얘. 우리가 쓸 건 이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상에는 누가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온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이걸 겁니다. 왜냐면 이 MariaDB, MySQL 뺏기고 나서 다시 만들어진 이 MySQL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이 MariaDB가 오라클과 아직도 1,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맞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MySQL이 두 개가 돼버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건 MariaDB고 그 MariaDB라고 하는 애는 MySQL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딱히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야 너 MySQL 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다 이거예요. MariaDB.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거의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만 봐도 지금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 종류는 더 많습니다. 아까 나무위키에서 보셨다시피 엄청 많았죠, 뭔가 여기에? DBMS의 종류는 정말 많아요. 그 각각의 DBMS마다 원래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뭐가 불편하겠어요? 사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건 내가 오라클 쓰다가 MySQL 쓰려면 MySQL 용으로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답답하죠? 내가 기껏 공부해서 막 한 3년 쓰다 보니까 이제 MySQL로 갈아타야 돼서 갈아타려고 하는데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표준 SQL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QL이라고 하는 거는 Structured Query Language 라고 하는 그냥 일종의 언어인데 얘는 SQL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건 DBMS인데 그 DBMS 안에서도 사실상 얘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얘를 배울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각자 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사용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표준 SQL이라고. 그 표준 SQL을 배우면 우리가 오라클을 배우나 MySQL을 배우나 MS SQL을 배우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문법이니까. 물론 아직도 표준 SQL을 벗어난 각각의 DBMS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문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몰라도 돼요. 왜?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 한 5%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DB 활용에 있어서 이 5% 전혀 상관없어요. 아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SQL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MySQL을 배우지만 사실상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뭐도 다룰 수 있다? 오라클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또 뭐도 다룰 수 있다? 뭐 MS SQL 같은 것도 다룰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혹 그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오라클이 유명하다 그래서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왜 우리 학원은 MySQL 밖에 안 해? 나 이 수업 안 맞아,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딱 5%만 맞는 말 한 거예요. 95%는 틀린 말을 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걸 배울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물론 여기 보이는 포스트그리 같은 거 요즘에 아주 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포스트그리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게 꽤나 커요. 5%를 넘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웹상에서 얘가 가지는 특징적인 기능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가 가지는 특징은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룰 때 특화되어 있는데 공간정보 데이터는 뭐냐? 그냥 단순히 이런 겁니다.
네이버 지도, 아니 구글 지도 해볼까요? 구글 지도.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지도예요. 자, 이 안에서 이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포스트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웹 만들 때 지도 기능 쓸 수 있거든요? 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API가 다 해줄 거고요. 얘까지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아예 GIS를 다루는 SI 업체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얘를 쓸 일이, 아니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걸 쓸 일이 딱히 없어요. 근데 뭐 물론 얘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서 성장하는 추세긴 한데 일단 얘도 어차피 기본적인 건 표준 SQL을 따라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MS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죠. 아까 그 사이트를 그냥 켜놓을 걸 그랬네요. 거기도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일단 자, 우리가 배울 DBMS 얘는 사실 풀네임은 RDBMS예요. 이 RDBMS, 아까 DBMS는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죠. 그럼 앞에 있는 이 R은 뭔가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얘는 Relational이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 우리가 배울 DBMS의 풀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업 제목이 RDBMS가 아니라 그냥 이거죠. 자, 이건 왜 이런 거냐면 요즘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에 사용하는 DBMS의 한 90% 너무 많은가? 90은 좀 그렇고 한 80%는 다 RDBMS예요. 얘가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너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룰 줄 아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 RDBMS를 다룰 줄 알면 예 라고 하면 되고요. 혹은 RDBMS를 다룰 줄 모르는데 다른 DBMS를 다룰 줄 안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걸 다룰 줄 압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얘가 표준이에요. RDBMS가. 표준이라는 게 얘가 막 엄청 특별하고 얘만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달라요. 그 특징들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RDBMS 그리고 뭐 계층형, 망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네 둘은요 요즘에 와서는 안 쓴다고 봐도 돼요. 거의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RDBMS 밑에 이제 그나마 좀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객체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RDBMS라는 걸 배울 거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안 했지? 잠시만요.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MySQL, RDBMS를 사용을 할 거니까. 참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울 이 RDBMS라는 애가요. 혹시 모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90%는 이 RDBMS를 써봤어요. 다뤄봤어요. 뭘까요? 네. 이 RDBMS는요. 뭐야 이거?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엑셀. 이 엑셀 여러분들 써보셨죠? 물론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뭔지는 아실 거예요, 다들. 자, 이 엑셀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얘는 표입니다, 표. 엑셀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다 표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RDBMS를 다 써보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RDBMS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이 표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넣고 조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면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볼까? 여기에는 학번, 여기에는 이름, 여기는 뭐 학년은 좀 그런데?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 얘는 데이터인가요? 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니 텍스트로 써드릴게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예요.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딜까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뭐 학번이 어쩌고 이름이 어쩌고 이렇게 쌓이겠죠,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럼 여기도 뭔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한 뭐 대학교에서 뭐 1학년 애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 저장을 해놨다 라고 하면 그 1학년에 대한 애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막 저장을 했어요. 여기도. 자, 이게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테이블 안에 이 한 줄, 이게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각이 다 하나의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는 한 줄로 묶여요. 그래서 이 줄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자, 줄, 영어로 뭘까요? 줄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행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하나의 행이라고 볼게요. 행이 뭐죠? 가로죠? 가로인데 영어로 low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low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의 다른 말로 low. 얘 low 말고 뭐라고 하더라? 오케이. 뭐 하나의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레코드. 그리고 또 이제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튜플이라고도 해요, 얘를.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표준은 low예요. low. 행이다. 그래서 데이터 한 줄을 가지고 low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얘는 열이에요, 열.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컬럼이 돼요. 그래서 얘를 컬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그냥 데이터예요. 얘는 그냥 데이터고요. 우리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열과 행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 열과 행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얘도 열과 행이잖아요. 그쵸?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 엑셀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표인 거고, 우리가 지금 그 DBMS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도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표랑 똑같다라고 봐도 된다고 하는 거죠. 얘는 이름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자, 이게 RDBMS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컬럼 같은 경우도 왜 이래? 이름이 또 많아요. 필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말은 많습니다. 누군가는 얘를 가지고 스키마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스키마는 올바른 표현까지는 아닌데, 그냥 실무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진짜 개발자들마다 얘기하는, 칭하는 언어들이, 용어들이 다 달라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해하면 돼요.
개발 쪽이 좀 유독 그런 게 심한 게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 저 상황에서는 저런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릴 겁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본인 나름대로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 놓으면 돼요. 틀리지 않은 정보로만 확립해 놓으면 어디 가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누군가 야 이거 스키마를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했는데 아 그 컬럼 필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아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르는 이름은 상당히 많은데 크게 상관은 없다 라는 얘기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일 수업 전에 한번 검색해보고 오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RDBMS를 다루는 SQL이라는 걸 배울 건데, SQL 문법을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얘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그냥 검색해보시고 나온 정리 잘 된 걸 찾아서 읽어보고 오시면 돼요. 왜냐? 제가 내일 설명 드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SQL 얘가 그냥 얘예요. 얘. 이게 이거예요. 혹여나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정보 처리 기사에는 이 내용이 개념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셨을 텐데 우리가 하는 SQL이 결국 얘네들이다. 우린 얘네를 배울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검색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MySQL, 뭐 DDL 이런 거 검색해보면 어차피 세트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구글링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 개인이 공부한 거를 기록해 놓기 위한 그냥 메모장 같은 용도로 되어 있는 글들도 많거든요. 그런 글들은 초반에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처음에 기초를 잡으려고 할 때 좀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가지고 이상한 개념이 확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서 결과를 볼 때는 뭐랄까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것도 좀 정보 제공을 위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고 좀 예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좀 볼까요? 다 이렇게 해놨네? 얘도 딱히 이런 거? 이런 거 피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방해돼요. 얘는 본인이 아는 지식에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냥 글 써놓은 거예요. 이런 글들은.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는데 이런 거 보고서 읽어보면요. 괜히 더 어렵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없잖아요. 이게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스타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런 걸 많이 본다? 그러면 오히려 독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머리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피해 주시고 그냥 딱 봐도 이런 거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런 거 얘는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는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좋은 사이트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MySQL인데 MySQL 시작부터 개요 뭐 데이터베이스 소개 쭉 나오고요. 문법에 관련된 것도 쭉 나오고요. 여기 뭐 함수, 연산자 쭉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얘랑 같이 이거 내용도 복습할 때 같이 참고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진짜 마스터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설명 플러스 얘가 해주는 설명과 예시 같이 섞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름이 여기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 쳐도 나와요. 구글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좀 공부할 때 병합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이 정리해놓은 이런 글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고 딴 거 보세요. 어차피 자료는 엄청 많아요. 굳이 어렵게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DDL, DML, DCL 이렇게 세 가지 내일 수업 전에 한번 검색해보고 쭉 읽어보고 오시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 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좀 완료시키고 나서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녹화를 잠깐 멈추고